처음 친정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장인어른의 첫 인상은 부드러웠고 실제로 성격도 자상하셨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장모님은 인상도 강해 보였고 실제로 성격도 강하셨죠. 그래서 속으로 장인어른과는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인상이 강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성격이 우유부단한 편이라 와이프같이 시원한 성격에 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달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와이프는 원래 예정된 이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와이프 결혼할 때까지만 참기로 했던 거였어요. 황당했었죠. 저는 결혼 준비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장모님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님하고 재산 분할했다며? 그럼 장모님도 돈이 있을 거 아냐? 우리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그 돈 받아서 엄마가 어떻게 살아? 집 구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을걸?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어?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 하지만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100일 안 됐으면 엄마 버려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장모님도 우리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닌데? 엄마는 이곳에 오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오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오라고 한 게 다야. 벌써 얘기를 다 끝냈다고? 방법이 없잖아.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던가. 아, 토론이 아니라 통보다 보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오겠다고 하는 걸 막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장모님과의 합가는 생각보다 최악이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건 둘째치고 와이프와 장모님은 뭐가 그리 싱글벙글인지 이 집에서 안 웃고 불편한 건 저밖에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분명 우리 신혼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가살이 하는 기분마저 들었으니 말 다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장모님도 저를 파악했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밥 먹는데 대뜸 월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연이한테 들어보니까 장서방 월급은 장서방이 관리한다며? 네, 아무래도 지연이도 일하고 있으니까 서로 돈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연애만 하는 거였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결혼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네? 앞으로는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자네는 열심히 돈이나 벌고 용돈 받으면서 생활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오빠가 오해하지. 오빠, 엄마가 돈 관리해준다는 거 전부 다 내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관리만 엄마가 해준다는 거야. 하지만 돈 관리는 이미 결혼 전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라서요. 아이고, 자네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산하면서 살려고 그랬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싫다고 하는 건데? 자네 혹시 우리 몰래 딴짓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 그러지 마. 오빠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지. 당황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게 없으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그만이지. 장모님, 그냥 주면 안 돼? 오빠가 계속 이러면 내가 난감하잖아. 됐다. 우리를 못 믿어서 주기 싫은가 본데 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드릴게요. 그런데 용돈은 얼마나 주실 건데요? 줄 거였으면 진즉에 주지. 사람이 그렇게 화끈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 그리고 용돈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 10만 원이요? 왜 그래? 지연이한테 말 들어보니까 한 달에 겨우 320 번다며. 그럼 10만 원으로 충분하지 뭘 더 바래? 그래도 10만 원은 좀 아니지 않나요? 더 받고 싶으면 자네가 노력해서 돈을 더 벌어와.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다시 올려주든지 할 테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엄마도 오빠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뭐가 됐든 월급 주는 건 끝까지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던 거였죠. 다 뺏긴 기분이 드니까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덕분에 눈에 띌 정도로 살이 빠졌지만 두 사람은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면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보기가 싫다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한 번에 알아챘어요. 보자마자 저보고 숨기는 거 있으면 당장 말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와이프나 장모님이 집에다가 말해봤자 좋을 일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기도 했고 저 역시 엄마가 알아도 방법이 없을 테니까 엄마가 알면 속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겨왔던 거였죠. 말 안 하면
엄마가 지연이한테 연락할 거야. 엄마, 그러지 마. 그러면 얘기를 해봐. 왜 그렇게 살이 빠진 건데? 혹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있으면 엄마한테 숨기면 안 돼.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아픈 건 아니야. 그럼 지연이하고 싸웠어?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됐어, 그냥 말하지 마. 엄마가 직접 알아볼게. 어? 지연이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너를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일을 해도 그렇지, 지 남편이 이 꼴이 됐으면 힘이 들어도 신경 좀 써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냐고. 엄마, 당장 너네 집으로 가자. 내가 이대로는 그냥 못 가겠다. 쪽팔리기도 하고, 가봤자 대형 사고만 터질 것 같은 느낌에 엄마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뭔가 있다고 확신을 했는지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집에 온 엄마는 장모님이 있다는 거에 잠깐 놀랐지만 빠르게 집안을 훑어봤는지 대뜸 장모님한테 이 집에 있으신지 얼마나 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태연스럽게 딸내미 집에 와서 있는 게 무슨 죄냐며 엄마한테 반격을 했어요. 딸 자식 집에 오는 게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애들끼리 사는 집에 오래 있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사돈이야말로 오실 거면 얘기라도 하시던가 하시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뭐라고요? 장서방도 이러는 거 아냐? 어머님이 오시는 거면 최소한 얘기라도 해줘야지. 저기요. 지금 사돈이 여기에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애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가요? 살 빠진 거 안 보이시냐고요. 장서방이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살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한 걸 왜 나한테 그러세요? 맞아요, 어머님. 오빠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살이 확 빠진 것 같아요. 너가 직접 말해봐. 정말로 다이어트해서 살 빠진 게 맞아? 아니, 어머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장서방한테 밥 안 차려준 적 있어? 기가 막혀서 정말 여기서 있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다. 지연이 너가 대답해봐. 너희 어머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아무리 오빠가 저렇게 말해도 이건 아니죠. 왜 오빠 말만 믿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냐고. 내가 다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잖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지연이는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데. 일주일이 맞아? 아니, 오빠 미쳤어? 어머님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해?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말 조심 안 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님 있다고 거짓말하니까 짜증나잖아. 아무리 짜증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솔직하게 말해야 엄마가 다 처리해 줄 수 있어. 나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똑바로 말해. 너는 조용히 해. 제가 왜요? 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저거든요? 뭐? 갑자기 쳐들어와서 엄마랑 저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사돈께서 아들이 살 빠졌으니까 걱정되는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돈도 이러는 거 경우가 아니죠. 나중에 사돈이 실수했다고 밝혀지면 그땐 뭐라고 하시려고 이러세요? 장모님이 여기 들어온 지 반년 넘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집안 보니까. 잠깐 온 게 아니더라고. 자,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경우 없는 사람은 사돈 같은데요. 뭔가 지금 오해가 있나 본데요. 저도 장서방한테 다 허락받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니요? 여기서 아예 산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하고 이혼하셔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너는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뭐? 그리고 엄마가 여기 오는 건 오빠한테 허락받은 건 사실이에요. 너 정말이니? 거봐요. 내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들어왔을 가봐요. 다 장서방한테 먼저 허락받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저도요. 어머님이 오신다는 얘기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예민하게 안 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실수한 건 실수한 게 맞으니까 사과드릴게요. 잠시만요. 허락받았다고 했지만 아직 애 마음은 모르잖아요. 오빠도 허락했는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저희가 엄마랑 사는 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너는 조용히 좀 하고 있어. 말해봐. 너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 싫어. 내가 지연이하고 살려고 결혼한 거지. 처가살이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들었죠? 이제는 우리 애가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싫다고 하면 내가 나가야죠. 저도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기 싫네요. 엄마가 왜 나가? 오빠가 싫다고 해도 나는 아니야. 강단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애가 아니었네? 어머님도 오빠 결혼시켰으면 간섭하지 마시죠. 이게 간섭 같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기 싫다고 하잖아. 이제 와서 싫으면 뭐 해요? 싫어도 처음부터 허락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머나,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이혼하자. 어? 장서방, 내가 나가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무슨 이혼하겠다고 그래?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마. 오빠도 처음엔 좋다고 해서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이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살게 할 거라고는 말 안 했잖아. 뭐가 문제라는 건데? 적응 못한 오빠가 잘못이지. 나하고 엄마가 잘못이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너가 우리 아들 이용해 먹는 건 생각 안 하니? 제가 뭘 이용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하고 안 맞는 건 맞잖아. 나는 아니거든?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내놔.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까지 재워주고 먹여준 걸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위자료 달라고 하고 있어? 듣자 하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라고 여기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저요. 장서방 밥 먹이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줬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잘하시니까 앞으로 따님하고 사시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가자. 어차피 이 인간들 나가라고 해봤자 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와. 자식을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엄마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역시 저처럼 내성적이라서 나서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폭풍 같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잘 수가 있었지만 눈을 떴을 때 부재중을 보고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와이프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것까지는 차마 엄마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에 나가서 와이프한테 연락을 해봤죠. 그러자 잔뜩 화났는지 받자마자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신 차려. 이게 다 오빠 때문인 걸 몰라? 너는 끝까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네. 오빠가 잘한 게 있어야 내가 생각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쪼잔하게 어머님한테 고자질해서 이 사단을 만든 게 누군데 무슨 생각을 하나도 안 해줬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늦게 깨달은 내가 잘못이었네. 뭐라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 너하고 더 이상은 감정 싸움 하기 싫어. 나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만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대로 그냥은 안 넘어가. 너 때문에 피해 입은 거하고 이혼 딱지 생긴 거. 전부 다 보상 받을 거라고. 마음대로 해. 와이프는 이후로도 계속 위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했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도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본 것 같은데 귀책 사유는 와이프 쪽이고 결혼 생활도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태도를 바꿔서 저한테 사정을 알지 않냐며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위자료도 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무시했어요. 그러자 이대로 이혼하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앞으로 자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둘이 잘 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사라져 줄게. 그러니까 자네도 이제 그만하고 지연이하고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 저는 이미 지연이 떠나보냈어요. 자네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내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이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딸까지 이혼시키는 어미로 만드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저는 장인어른이 왜 이혼하셨는지 알겠는데요. 뭐라고? 아마도 지연이가 있어서 그동안 참았던 것 같은데 저는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 자네가 화난 만큼 날 모욕해도 좋아.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도 지연이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런 건 구분을 해주고 그래야지. 아니요.
저는 그동안 지켜봤잖아요. 장모님하고 지연이는 누가 봐도 모녀 사이세요. 내가 나간다고 했잖아. 저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한 날보다 지옥이었던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서방. 이만 끊겠습니다. 아이고, 장서방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시간은 아직 있으니까. 어쩌면 나도 장인어른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 먹은 대로 이혼을 진행했고 결국엔 갈라설 수 있었어요. 신혼집이야 원래 전세집이라서 대출받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와이프는 애초에 혼수만 해왔던 상황이라서 장모님이 가진 돈으로 따로 집을 구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와이프 말대로 앞으로 장모님 인생은 와이프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와이프나 장모님이나 그렇게 둘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아마도 다른 남자를 끌고 와 살 것 같긴 한데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이젠 30대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되기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야 와이프 골탕 먹인다는 생각보다 저 같은 피해자가 없으면 해서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바람이 드네요.